작년만 해도 사교육비 총액이 27조가 나왔습니다. 그 전이 26조요. 우리나라 1년 R&D 예산이 24조라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 R&D 예산 깎아가지고 고급 인력들 다 외국에서 막 스카우트 해가려고 그런다고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이렇게 R&D 예산 깎여 나온 인재들이 막 유출되고 최상위권 아이들이 의대만 가고 막 이런 현상들이 생기고 그러면 엄청난 사회적인 손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학군지도 공공어리의 발견, 우리 아이를 위한 입시지도라는 책을 쓴 저자이기도 하고 우리 대치동하고 강남에서 20여 년 입시지도를 하다가 지금은 시골에서 내려가서 우리 아이들도 키우고 새로운 교육적인 도전을 하시는 그런 부모님들과 같이 여러 가지 교육적인 실천을 하고 있는 심정섭이라고 합니다. 대치동 목동 사교육비가 많이 든다고 하던데 아이 한 명의 기본적인 학원비는 얼마나 드나요? 영어 유치원만 해도 학비가 한 달에 200만 원 전후 되는 그런 좀 상황이고, 안 시킨다고 해도 학군지에서는 아이 하나당 200~300만 원 정도 수준으로 쓰게 되는 게 아닌가 보편적인 것 같습니다. 작년만 해도 사교육비 총액이 27조가 나왔습니다. 그 전이 26조요. 이 부분이 너무나 힘든 부분이고, 우리 신사임당도 경제 채널이지만 교육 분야에서 드릴 말씀이 있는 게 바로 이 부분이죠. 사교육이 꼭 필요한 학생들, 자주 말씀드리는 게 대치동이나 목동 그런 데 가서 성과가 안 나온다는 건 아니거든요. 내일도 이제 초등학교 강연이 있는데 질문을 받아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사교육 너무 심하다, 선행할 필요 없다, 그렇게 얘기해도 좋은 대학 가고 입시적인 성과를 내는 데는 대치동 목동에서 사교육 받은 애들 아니냐, 우리도 여기 비학군지 있는 것보다 학군지로 빨리 가야 되는 게 아니냐,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 이상적인 얘기 하지 말고 현실적인 언제 가야 되는지, 선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요거를 가르쳐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분위기가 사실 대세인 거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조금 더 뜯어보면, 또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논리가 공부머리의 발견, 제가 책 쓰지 않았습니까? 인지 능력이 되고 멘탈이 좋은 학생들은 대치동 와서 돈을 많이 쓰고 그래도 성과가 나죠. 근데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거의 70% 이상 대치동까지 왔는데 재수 점수를 했는데도 비학군지에서 내신 1등급을 받아서 수능 최저를 맞춰서 가는 대학보다 더 못 가는 그런 현상도 굉장히 많거든요. 안 좋았던 케이스들의 얘기는 없고,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대치동이나 강남에서 서울대 합격자 많이 나온다, 의대 합격자 많이 나온다, 이런 보도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게 현실인 게 양쪽으로 진짜 많거든요. 왜 그러냐면 비학군지에서 최상위권 있는 학생들이 본인이 원하는 학교에 안 됐을 경우에 선택지가 좀 적거든요. 근데 이제 대치동 같은 경우만 해도 전국 1700개 고등학교가 있는데 100위권 고등학교가 거의 10개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A 학교에 지원했다가 안 돼도 B, C, D 학교를 가도 다 100위권인 거예요. 상향 평준화가 돼 있으니까 고등학교 배정 걱정도 없는 거죠. 학원가도 잘 갖춰져 있죠. 이렇게 되니까 대치동, 목동, 대구, 수성 3대 우리나라 학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지역으로 계속 많이 몰리게 되고, 그러니까 또 거주비가 더 올라가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전세로 오거나 매매로 오거나 그렇게 되니까 또 학원들도 많이 모이게 되고, 학원들이 많이 모여서 좋은 선생님들, 좋은 컨텐츠가 많이 생기니까 비학군지에서는 만약에 2과목만 했다 그런데요, 그럼 논술도 보내고 국어도 보내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어렸을 때부터 조기 경쟁이 붙다 보니까 과잉사 교육에 과잉 교육적 투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사회적으로도 너무 안타까운 거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1년 R&D 예산이 24조라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 R&D 예산 깎아가지고 고급 인력들 다 외국에서 막 스카우트 해가려고 그런다고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먹고 살된 게 최상위권 이공계 학생들이 가서 연구직이나 이런 거에서 열심히 일하고 월급은 적지만 나름대로 기여했던 측면이 있는데, 이렇게 R&D 예산 깎여 나오고 인재들이 막 유출되고 최상위권 아이들이 의대만 가고 이런 현상들이 생기고 그러면 엄청난 사회적인 손실, 미래의 어떤 부담들이 있는데, 이런 이성적인 판단, 과연 우리가 거기 가서 성과가 날까, 그런 거를 공부머리 테스트를 통해서라도 최소한 한번 해보고 들어갈지 말지를 결정하고, 거주 비용이 너무 비싸잖아요. 전세로도 안 되니까 월세로도 들어오는 과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명문학군지 같은 경우는 겨울방학 때 전월세 거래량을 제가 매년 주요 학군 다 일일이 수작업해서 카운트하거든요. 근데 월세가 진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전세로 들어가기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대치동 같은 경우 신축 아파트는 전세가 거의 12억, 13억 되고 이러는 지금 상황인데, 웬만한 지역은 집을 다 사고도 남는 돈이잖아요. 근데 이런 대치동 같은 경우는 전세로 들어가기도 힘들단 말이죠. 한 달에 200~300만 원 월세를 감당하고 그래도 내가 학군지에 가서 중고등 6년이라도 이렇게 되게 되면 가계적으로는 너무 부담되는 거 아닌가요? 전세는 나중에 돈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죠. 월세는 고스란히 거주 비용으로 나가고 이게 회수가 안 되는 비용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좀 문제
문제가 많기 때문에 과연 그렇게 과도한 비용을 쓰고 교육적 성과가 불확실한데 그런 투자를 하는 게 바람직한지, 그런 거를 우리 사실 경제 채널 보시는 분들 가정 가운데서는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 아이가 못 따라가더라도 대치동 학군지가 좋은 환경이니까 괜찮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거기 가서 성과가 나는 학생들이 있고 이제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있는데, 책에도 통계를 많이 넣고 그랬는데 대치동에 가도 내신이 5, 6등급인 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학생들은 수시로 원하는 학교를 가기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바로 수시를 포기하고 정시로만 가야 되는데, 그런 5, 6등급 이하로 밀리는 학생들이 가는 대학 수준을 한번 보면 사실 아까 비학군지에서 내신 최상위권을 받아서 수능 최저를 맞춰서 가는 것보다 훨씬 입결이 좋지 않은 모습도 상당히 나타나거든요. 또 하나는 의외로 사실 공부 자존감이라는 게 교육적인 면에서 좀 중요한데, 내가 어느 정도 잘해서 성과가 난다 그러면은 열심히 하게 되는 게 조금 있죠. 최근에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하고 양극화가 심한 나라에서는요, 백화점에서 람보르기니 같은 슈퍼카를 판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일반 서민들은 게 아예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돈 열심히 벌어서 저 차를 사야지라고 하는 마음이 아예 그냥 없게 되니까, 지금도 이제 집값이나 아니면 자산 가격이 확 올라가 버리면 중산층이 붕괴되는 거잖아요. 그런 비슷한 현상이 명문학군지에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비학군지에서는 열심히 하면은 다음에 10점, 20점 오르니까 등급이 좀 올랐어요. 근데 여기 명문학군지 공부 잘하는 애들 너무 많고 특목자성 최상위권 학교 같은 경우도 너무 잘하는 애들이 많으니까 내가 열심히 해도 표가 안 나는 거예요. 실제 제가 편입을 지도했던 학생 중에 한 학생이 잠실에서 중학교를 다니고 대치동에서 고등학교를 다녔거든요. 대치동 굉장히 유명한 고등학교예요. 근데 인서울권이 안 되는 대학을 와서 이제 편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 고등학교 정도면 웬만해서는 인서울 재수해서라도 되는데 왜 안 됐냐고 그랬더니, 잠실에 있을 때는 이 학생이 반에서 5등 정도 했대요. 어머니가 좀 욕심을 내서 그러면 잠실보다 대치동으로 가자, 승부를 보자 하고 왔는데, 대치동 고등학교에 와가지고 처음 받았던 중간고사가 30명 중에 20 몇 등을 한 거예요. 확실히 대치동은 다르구나.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학원을 다니고 해가지고 기말고사를 봤는데 똑같은 등수가 한 2학년쯤 되니까 이제 완전 자포자기 해도 변화가 없어. 그래서 2, 3학년은 그냥 아예 손을 놨는데, 다행인 거는 어머니가 성적 갖고 아이를 구박하거나 너 때문에 대치동 왔는데 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멘탈이 유지된 상황에서 대학교 간 다음에 편입하러 다시 온 거예요. 이런 경우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대치동만 가면, 좋은 학군제만 가면 해결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생각을 갖지 마시고, 객관적으로 우리 아이가 거기 가서 공부 역량이 있는지 그거를 알아볼 수 있는 게 여러 번 말씀드렸던 우리 공부머리 테스트 같은 거죠. 또 하나는 제가 그래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비학군지에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많은 분들이 근데 착각을 하시거든요. 서울에 있는 외곽 지역의 강북이라든지 이런 강남권에서도 조금 외곽에 있는, 거기서는 대치동으로 라이딩이라고 그러거든요. 태워가지고 주말에 막 대치동 학원 가게 하고 뭐 그런 경우 상당히 많거든요. 대치동 한번 오시면 아시겠지만 저녁 한 6시라든지 주말에 온 도로가 다 막힙니다. 그냥 부모님들이 학원에 데려다 놓고 또 픽업하고 너무 막 이렇게 빠글빠글한 거죠. 그런 어떤 경쟁들이 압도적으로 사실 대치동이라든지 목동이라든지 강하니까 거기에 안 있으면은 안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사실은 좀 더 시야를 넓혀보면 기회가 많이 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부머리 테스트를 했을 때 학군지 머리가 아니라면 비학군지에서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입시로 증명된 걸까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우리 아이를 위한 입시지도라는 책을 하나 지금 좀 출간을 했는데요. 슬라이드에 나오는 게 우리 책에 있는 한 꼭지기도 한데, 비학군지에서도 짜볼 수 있는 입시 전략이 있다. 특히 같은 서울에서도 사실 강남하고 강북 그런 교육 격차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강북에 있는 상위권 학생들이 특목자사고가 안 됐을 때 갈 만한 일반고가 분당이나 평촌 같은 그 수도권 학군지보다 사실 교육적인 입시 결과라든지 이런 부분이 약한 학교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이 불안하면 그래도 강남으로 또 가야 되나? 또 하나는 이제 문제죠. 가야 되기는 하는데 형편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전세 가격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무리해서 사실 이제 월세로 들어간다든지 뭐 이런 선택들을 하는데, 저는 강북에서도 충분히 한번 고려를 해볼 수 있는 옵션 중에 하나가, 강북에서 만약에 최상위권 학생이다 그러면 강남으로 내려가지 않고 특목자사고가 아니어도 해볼 수 있는 옵션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일반고 가운데 자율형 일반고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전국 선발을 할 수 있는 일반고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학교가 공주 한일고, 공주 사대부고, 남해 해성고, 이런 학교들이 전국에서 학생들을 뽑는 일반고거든요. 근데 이 일반고들은 입시 결과가 100위권 학교, 웬만한 민사고라든지 전국 한 10위권에 있는 전국 선발 자사고하고 비슷한 입시 결과를 내는 그런 일반고들도 있어요. 일반고니까 웬만한 전국 선발 자사고는
기본 학비가 거의 1,000만 원대에서 2천만 원대인 그 레인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다 기숙사비에다가 여러 가지 그 들어가기 위한 과외비 같은 거 하고 그러면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겠죠. 지금 말씀드린 이 세 학교 같은 경우는 일반고거든요. 그 일반고니까 1년 학비가 47만 원 이하, 거의 기본적인 비용 그런 정도만 되고 기숙사에 대부분 있으니까 그 기숙사 비용 정도만 내면 되는 거죠. 만약에 강북이나 비학군지에 있는 어떤 최상위권 학생인데 조금 가정 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은, 사교육을 많이 하거나 그런 형편이 되지 않는 서빙 가정인데 우수한 학생이고 최상위권 학생이다, 이런 학생들은 어떤 전략을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무리가 돼서 강남으로 이사를 간다거나 특목자석으로 가는 것보다 내신이 최상위급 내신을 받아야 됩니다. 또 하나는 현실적으로는 영어 수학 선행이 어느 정도 돼 있어야 돼요. 그런 학교들은 어느 정도 그 선행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고등학교 1학년을 들어오면 한 200명 300명 되는데 잘못하면은 거의 꼴찌에 가깝게 할 수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다 공부머리가 있고 실력이 되는 아이들이 영어 수업까지 배운 아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도 고등학교 공부를 한번 해봐서 알지만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그 난이도가 확 올라가잖아요. 중학교 영어는 그냥 교과서에서만 나오죠. 수능은 교과서가 다 다르니까 내가 모르는 단어, 모르는 구문 이런 게 뭐 다 나오는 지금 상황이죠. 중학교 고등학교 그 실력이라든지 갭이 뭐 이렇게 지금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어느 정도 미리 공부를 자기 실력에 맞게 어느 정도 해놓지 않고 사실 고등학교 들어가게 되면 그 내신이나 아니면 수능 대비를 따라갈 수 없는 게 현실이니까 그 두 가지를 이제 말하는 건데, 우리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뭐 학원을 다니는 형편이 안 된다 그러면 방법이 있죠. 동영상 강의를 보면 되죠. 동영상 강의도 뭐 메가스터디라든지 이투스라든지 이런 유료 강의는 비싸다 그러면은 EBS 강의가 있습니다. 정승재 선생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명한 강사인데 이분은 EBS에서도 강의하시고 그러거든요. 유명한 강사 선생님들이고 그리고 또 유료 사이트에서 굉장히 일타 선생님에 가까운 선생님인데 EBS 와서 강의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상황에서는 내가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한다 이건 약간 변명에 가까워요. 충분히 사실은 할 수 있는 인프라가 돼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전국 선발 이런 자율고 같은 경우는 많이 들지가 않는 거예요. 학비도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기숙사비 정도만 감당할 수 있는 웬만한 중산층 이하 가정이라고 그러면 충분히 가서 본인이 열심히 할 수 있는 케이스들도 있죠. 요즘에는 선행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고 그러셔서 제가 요즘 자주 말씀드리는 케이스가 있는데, 우리 공주 한일고 아까 지금 말씀했던 거기 학교에서 문과 1, 2등 했는 쌍둥이 형제인데 그분이 둘 다 서울대를 갔어요. 서울대 경영대를 가고 한 분은 서울대 자율전공 가서 이제 뭐 사회생활 하다가 지금은 대치동에서 수학학원을 하고 계신 교육사업을 하신다고 해서 이제 그런 형제분이 있는데, 이분들이 초중 때 대전이라든지 뭐 이런 학군지에 사셨던 분이 아니에요. 충남의 시골 지역에서 사셨어요. 그렇게 와가지고 중학교 때 공부 열심히 하고 고등학교 가서 그 공주 한일고 굉장히 경쟁이 치열한 데서 열심히 3년을 해서 결국 서울대 간 거잖아요. 이런 케이스도 굉장히 많은데 충분히 한번 해볼 수 있다. 일반적인 어떤 서민 가정 가운데서도 우리가 비학군지고 그래도 좀 기회가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 학군지 아니면 벌써 우리가 경제에서 뒤처진 게 아니냐, 이런 강박관념은 가질 필요가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소장님, 책에 우리 아이의 수준에 맞게 학군지 종류를 선택할 수 있도록 나와 있을까요? 네, 그거를 또 제가 이제 초중고 때 어떤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 표에도 있지만 우리 아이의 어떤 맞춤 학교 초중고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가이드라인도 드리고,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 학생들에 맞게 그걸 할 수 있는 방법도 조금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또 구체적으로는 입시적인 전략적인 측면에서는 요즘 이제 의대 지역인재 전형이 유망하기 때문에 그런 비학군지나 아니면 지방에서도 굳이 사실은 서울 수도권으로 올라올 필요가 없는 최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걸 좀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학생의 멘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아이가 공부 머리가 충분히 있는 가운데 분명한 의지가 있으면 시골에서 남아서 해도 기회가 있거든요. 작년 입시 결과 같은 경우는 제가 충북 증평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충북이 강원도와 더불어서 교육적인 입시 결과라든지 인프라가 제일 약한 지역이에요. 이번에 그 충북이 서울대 입시 결과 기준으로 해서 최고 성적이 났거든요. 1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은 학교에서 서울대 합격자가 3명이 나왔어요. 지역 인재 전형, 균형 선발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문과 1등하고 이과 1등이 서울대를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줘요. 그리고 거기서 수능 최저를 3개 과목 합이 7를 맞춰주면 이제 합격이 되거든요. 코로나 전에는 그 기준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랬을 때는 그 자격을 맞추지 못하는 학생들이 한 20-30% 됐거든요. 근데 이걸 좀 코로나 이후로 낮춰줬어요. 지금은 기준을 맞추지 못하는 학생들이 5% 미만이에요. 지방에 있는 학생들도 필요하면 뭐 방학 때 그런 학원을 이용하든지 뭐 윈터스쿨을 이용하든지 뭐 여러 가지 동영상 강의를 보든지 해서 그런 시골 학교들 같은 경우는 우수반이라고 하죠. 기숙사 이런 데서 최상위권 학생들을 관리해 줍니다. 분위기가 흐트러지지 않게 뭐 이런 도움들을 받고, 또 하나는 농어촌 전형. 농어촌 전형으로 대학을 가게 되면 정원 외로 뽑기 때문에 대학 가는 레벨을 2-3레벨 이상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 기회들을 사실 적극적으로 비학군지에 계시거나 좀 서민가정 같은 경우는 활용을 해보시면 또 여러 가지 기회를 잡을 수가 있죠.